직장생활 10년 하면서 이사를 11번을 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10년 전 퇴사라고 생각합니다. 현금 흐름은 올해부터 월 1억 원은 넘어섰고요. 많이 나는 점포는 월 2천만 원이 넘고요.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캐나다를 가 있다는 것도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캐나다의 여러 가지 비싼 물가나 렌트비라든가 를 지금 감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싱글파이어 초기 시절에 출연했던 편의점으로 경제적 자유를 성취한 김진우라고 합니다. 그때는 점포 8개로 매출 한 100억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11개에 한 150억 정도 확정이 돼 있고요.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는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기존에 근로소득이 있었던 분들은 퇴직을 하고 나서도 근로소득만큼의 자본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경제적 자유는 준비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시간적으로 좀 자유가 갖춰줘야지 진정한 경제적 자유가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이 달성된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캐나다 얘기하면 아시겠지만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하고는 좀 다른 방면의 투자 형태다 보니까 자산은 제가 캐나다 떠나기 전에 이 정리를 좀 하고 가서 일단은 강남에 국평 집 한 채 있고요. 근데 비어 있습니다. 상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점포에 전부 다 이제 나름 올인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금 흐름은 올해부터 월 1억 원은 넘어섰고요. 물론 법인이랑 개인이랑 있기 때문에 합쳐서입니다. 1인 법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보니 사실상 개인 점포가 제일 좋은 점포들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초기에 오픈한 점포들이고 좀 좋은 상권에 들어가 있는 점포다 보니까 3개 합쳐가지고 한 4천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법인을 만든 이유 자체가 절세나 이런 것보다 지속적으로 재투자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1억을 번다고 해서 인생이 막 달라지고 그런 것도 없고요. 단지 이제 시간적으로 조금 더 편하게 이제 내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지금 캐나다를 가 있다는 것도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캐나다의 여러 가지 비싼 물가나 렌트비라든가 를 지금 감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현금 흐름이 월 1억이라는 네, 순현금이 1억 넘습니다. 편차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편의점이 오픈돼 있다고 오픈돼 있는 점포들이 전부 다 이익이 나는 게 아닙니다. 사전에 상권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요. 지금 2개는 미리 들어가 있는 거라서 이익이 거의 안 나고 있고 많이 나는 점포는 월 2천만 원이 넘고요. 자산의 몰빵이 점포기 때문에 점포가 우량 점포가 늘면 그만큼 자산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순 개수로는 그때는 8개고 지금은 11개니까 3개가 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작년에 폐점도 했고요. 하고 애매한 매출 나오는 점포는 양도도 하고 해서 약간 부진 점포들은 중간중간 계속 제가 정리를 합니다. 점포에 깔려있는 돈은 현금으로 한 25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유통업은 보통 영업이익률을 계산하는 데도 많은데 제가 봤을 때 제 영업이익률은 한 1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자기자본 수익률 ROE로 해갔을 때 올해 6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5억 놓고 절반 이상 금액을 연간으로 이제 수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데 퇴직하고 10년이 걸렸습니다. 2003년에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요. 그때 이제 롯데그룹 공채 56기로 코리아7에 들어갔다가 이제 GS 리테일로 이직을 해서 대부분의 직장 생활을 GS 리테일에서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결혼하고 퇴사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2013년에 퇴사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고생도 너무 많이 했고 직장 생활 10년 하면서 이사를 11번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하고 계속 월세를 내고 월급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상황 자체가 회사를 다니면 다닐수록 계속 좌절감만 느껴집니다. 살다 보면 자기 재능을 찾을 수 있는 기회들이 몇 번씩 온단 말이에요. 사회에 나와서 저는 제 재능을 찾았어요. 그게 이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포텐이 터진 거예요. 근데 이제 회사만 다녀서는 답이 없으니까 이제 일찍 던지고 나온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10년 전 퇴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퇴사를 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경제적 자유는 절대 있을 수 없었고요. 그렇다고 많은 분들한테 모두 다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퇴사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퇴사가 하고 싶은 시점에 철저한 자기 객관화가 돼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시장에 혼자 홀몸으로 나갔을 때 얼마나 견딜 수 있고 경쟁력이 있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제 많이들 그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바람이 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과연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한번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셔야 됩니다. 자기가 집중력 있게 한 10년 정도 정신을 갈아 넣어서 남들보다 훨씬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에다가 진짜 몰빵을 해가지고 뭐 회사 다닐 때 했던 일이든 나와서 또 새로운 일이든 나와서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플러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경제적 자유를 저는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1억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크다고 놀라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이제 불과 한 1년, 2년 뒤면 이제 숫자인 뿐인 그런 시간이 옵니다. 자기랑 맞는 분야를 찾아서 10년 동안 한 우물만 제대로 파면 충분히 저처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캐나다에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랑 많이 다릅니다. 캐나다는 급식과 스쿨버스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서 7km, 8km 떨어져 있는 이제 학교에 배정이 돼서 매일 아침과 오후 3시에 이제 전학년이 동시에 엘레멘터리 스쿨은 3시에 이제 학교를 하거든요. 근데 업무를 아예 안 볼 수는 없으니까 컴퓨터로 좀 보는데 한국이 오후 5시, 지금 서머타임이라서 오후 5시가 돼야지 밴쿠버가 9시이기 때문에 오후 5시에 저는 컴퓨터에 앉아서 간단한 팀장한테 보고를 받고 필요한 전화를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업무를 한 1시간 정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거의 다 자율입니다. 큰 숫자만 이제 관리한다고 생각하고 인사 관리라든가 전체 매출 관리라든가 그리고 저는 점포 밖에 있는 거 일을 주로 하고 이제 즉 오픈이라든가 이전이라든가 특히나 부동산에 관련돼 있는 것 그리고 점포 내부에 이제 뭐 운영이라든가 이제 그런 일들은 저희 운영팀장과 이제 점포마다 다 계신 점장님들이 이제 자율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보고는 따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 있을 때는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와서 몰아놨던 일을 한 번에 와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신규 점 하나 또 계약을 하고 왔고요. 한 달 정도 계획 잡고 와서 거의 뭐 쉴 틈 없이 움직여야 됩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마트가 엄청나게 잘 되고 오픈을 무진장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마트, 특히나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애들이 물건도 물론 소싱도 잘하고 더 좋은 상품을 가지고 와서 해서 성장한 것도 있지만 무엇 때문에 성장했는지 보세요. 오픈을 했기 때문에 성장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마트랑 홈플러스랑 전부 다 점포 줄이고 있는 단계고요. 근데 유일하게 오픈하고 있는 업종이 편의점입니다. 근데 그 편의점도 제가 봤을 때는 끝이 왔어요. 그래서 그 끝나기 전에 하나라도 더 해놔야 된다는 맞추고 있는 거예요. 최대 성과가 나온 거는 더 나은 우량점을 계속 오픈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4개 오픈했습니다. 지금 퇴직하고 10년 동안 한 해도 오픈 안 한 해가 없습니다. 편의점은 일단 원금을 크게 날릴 리스크가 상당히 적습니다. 단점은 일단은 포화가 확실한 것 같고요. 저 정도 급의 점포를 가지고 하시려면 공부도 중요하지만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캐나다로 가 있다는 자체가 제가 지금 스스로 은퇴를 결심한 겁니다. 물건을 찾으러 다닌다는 거는 반드시 여기서 현장을 가야 됩니다. 현장에 가가지고 점포도 지도에 점만 보아서는 안 되고 모양이라든가 출입구 위치라든가 계단 개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되는데 그 현장을 안 가고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들어가는 파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운영을 진짜 열심히 하고 잘하면 센스 있게 하면 20% 정도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100만 원짜리 점포를 오픈해서 20% 올려봐야 120밖에 안 돼요. 근데 400짜리 점포는 20% 올려보면 480이 돼버리잖아요. 매출이 한 200 약간 언더 정도까지는 아무리 매출을 올려도 점주님이 가져가시는 이익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질 않아요. 근데 그 위에 매출까지도 고정비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로 나오는 매출은 전부 다 초과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얼마 벌까라고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진짜 매출 잘 나와서 돈 잘 버는 점포들은 진짜 보시면 기절하실 겁니다. 네.